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 주최 특허법인 지원 주관의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엑셀러레이팅 기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데모 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화성산업진흥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성시 소재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스타트업 8개사의 홍보를 비롯한 투자 유치 연계와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는 수도권 위치의 대학과의 협업으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취업 연계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생활소비재 창업 기업에게는요, 전시와 관람을 위한 부스 설치와 또 여기에 따른 홍보 영상 촬영으로 기업과 제품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청중 분들께는요, 취업 연계형의 우수 스타트업 4개사의 발표가 보여질 예정입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모든 청중 분들을 위해 랜덤으로 준비한 경품이 있습니다. 무려 에어팟 프로, 그 다음에 치킨, 그리고 커피와 디저트 쿠폰에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데모데이 행사 보시면서 채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총 7분을 뽑아서 커피 앤 디저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화성시 스타트업의 육성과 발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화성산업진흥원의 모든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전두주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화성산업진흥원 나원주 원장님이 현재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원주입니다. 화성시 최초로 데모데이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 특허법인 지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도 올 1조 원대 투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유니콘이 탄생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대한민국 화성시 스타트업 약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유망 스타트업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ICT, 블록체인, 자율주행, 업사이클, 화장품, 스마트팜 스타트업 등 혁신 기술 부분에 특화된 업체 9곳입니다. 지난 7월 엑셀레이팅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더 부단히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신 사업 모델과 성장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데모데이에 참석해 주신 벤처 투자자 여러분, 화성시 기업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는 우수 인재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도 준비되었습니다. 인근 대학과 협업에 우수 기업인 이랑텍, 반프, 에이전스팀, 원클래스의 취업 연계 IR 발표가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또한 뒤편으로는 생활 소비재 스타트업인 라디오비, BGT 컴퍼니, 드림팜 솔루션, 하이도튼의 우수 상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화성산업진흥원 나원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든 기업분들을 응원하고자 와주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바로 지금 무대 앞에 자리해주고 계신 9분의 투자 심사역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역 스타트업의 육성과 투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투자 심사역 9분을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렵게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께서는요, 자리에서 그냥 짧게 목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데모데이 주관사이자 비수도권 특화 엑셀러레이터의 특허법인 지원 심성열 대표 변리사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 특허의 아이디어 브릿지 파트너스 유한회사의 정인혜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초기 및 중소기업 특화 펀드를 운영하고 우수 스타트업 대상의 지속적인 투자 육성을 진행하고 계신 마그나인 베스트먼트 배준학 부사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혁신기술과 임팩트 전문 펀드를 운영하고 관련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BI 인베스트먼트 변보선 심사영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콘텐츠와 IT 그리고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코벤트 캐피탈 파트너스 유한회사의 신진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스타트업 투자와 더불어 회계와 같은 가치 평가까지 힘써주고 계시는 T 인베스트먼트의 김한솔 회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술 혁신 전문 펀드를 운영하고 기술 스타트업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포스코 기술투자의 성낙환 심사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초기 창업 기업 대상 컨설팅과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다방면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힘써주고 계시는 주식회사 와이드앤 파트너스 김윤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스타트업의 기술 이전 및 거래 그리고 시드 투자를 지원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강천수 변리사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엑셀러레이팅 데모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화성시 인근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취업 연계를 위한 실시간 온라인 영상 총출의 4개사 기업 IR 발표와 온라인 접속의 청중들을 위한 경품 추첨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후 생활소비재 창업기업 4개사의 IR 발표와 각 기업별 전시 부스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기업별 IR 발표의 경우에는요, 발표 시간은 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주어진 15분 이내에요, 발표 시간은 조금 초과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초과하신 만큼 질의응답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 연계형 우수 스타트업 4개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심호흡 좀 하시면서 긴장을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께는요, 4개 기업의 발표 중간중간에 제가 댓글을 뽑아서 총 7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요, 모든 청중분들을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 그리고 치킨, 랜덤 경품 지급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순서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전시 팀입니다. 에이전시 팀은 국내 패션 브랜드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과 같은 홍보를 풀필먼트, 유통 시스템을 통해 홍보부터 유통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헤지스와 에이세컨즈 등 다양한 국내 브랜드의 수출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회사 에이전시 팀 송지연 대표님의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패션 브랜드를 위한 해외 수출 무역 플랫폼 디켄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이전시팀의 송지연입니다. 지금부터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권의 패션 시장은 400조 원으로 한국의 약 11배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가 중화권으로 팔려나가는 거래액은 1년 동안 2조 원으로 특히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1.8조 원의 수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남아 신흥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매년 4배에 가까운 금액이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의 특히 패션 브랜드의 아시아권에서의 성장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션 브랜드들이 중화권과 아시아권으로 진출할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뷰티와 다르게 조금 후발주자인 이 패션 산업에서의 수출은 그동안 전문 회사가 부재하여서 중국의 따이공들이나 보따리 상들에게 의존을 하고 있었고, 특히 중국에서 패션을 잘 모르는 뷰티 전문 회사들을 통해서 진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패션 브랜드들은 어떤 회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중국에 수출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가 2019년도에 창업을 하자마자 LF, 삼성물산, 신세계면세점과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저희 회사를 먼저 찾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저희는 이 시장에서 이런 전문 회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시스템과 수출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이 회사를 2019년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0월에 탄생하게 된 디켄트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회사뿐 아니라 소호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동대문 브랜드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라면 저희 디켄트라는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중국 1,200명의 대리상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유통사 그리고 기업들에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바잉을 주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바잉이 일어났을 때 디켄트 서비스를 통해서는 풀필먼트 물류뿐만이 아니고 외환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반응이 있었을 때 저희의 자체 PR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랜드를 프로모팅할 수 있다는 풀필먼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미 16개의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기업 브랜드들이 현재 디켄트 서비스에 입점이 되어 있으며, 최근 저희는 상해 패션위크라는 B2B 트레이드쇼를 통해서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를 1억이라는 바잉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의 거래를 주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켄트 서비스에 들어온 브랜드 중 65%는 1개월 이내에 B2B 수주를 받는 성과를 받을 수 있으며 35%는 라이브 방송,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등 여러 가지의 진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브랜드는 입점 7일 이내에 바이어에게 상품을 노출하고 다양한 기업에게 저희의 브랜드를 소개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모든 서비스는 위챗이라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결제 그리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고 저희의 백엔드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문을 관리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팔렸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도심순환 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당일 주문이 들어간 건에 대해서 당일 픽업, 당일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어들은 대부분 중국에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전자상거래랑 이런 수출 물류를 통해서만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런 위챗 그리고 신뢰가 가는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서 오더를 넣고 오더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저희의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저희의 플랫폼, 특히 위챗이라는 기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와 브랜드 사이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주문 물류뿐만 아니고 상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서버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 이러한 서버들은 저희가 블록체인 NFT에 정보를 데스티네이션을 꽂는 형태로 하여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서버의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버에서는 상품의 정보를 분류할 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들어온 주문 정보를 저희 브랜드한테 발주하기 위한 시스템 그리고 물류로 보내기 위한 시스템까지 현재 연동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희의 1차 개발이 현재 완료되었으며 2차 개발을 위해서 펀딩을 통해서 앞으로 블록체인화 그리고 여러 가지의 API 연동을 통한 자동화를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브랜드 홍보에는 굉장히 PR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4가지의 자체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성장할 시즌에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현지 마케팅, 패션위크와 같은 PR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켄트와 주식회사 에이전시 팀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신세계면세점, LF, 삼성물산, DDP몰과 같은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미래에셋, ICB와 공식 협약을 맺고 안전한 외환 결제 솔루션을 함께 개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퀵익스프레스, SF익스프레스와 같이 유수의 유통사들과 함께 최저가 그리고 중국의跨境 통관이라고 하는 전문 물류 서비스를 함께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디켄트 서비스는 향후 동남아, 글로벌로 나아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10억 거래액 마감을 목적으로 3년 내 누적 1,000억을 바라보며 현재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켄트와 주식회사 에이전시 팀은 창업자인 저를 비롯하여 위챗 개발 파트너사의 재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희 이사님, 그리고 네오 파트너즈 EP에서 다양한 유사 경험을 쌓아온 저희 팀장님뿐만이 아니고 베이징과 상해에서 마리클레르, 아디다스에서 재직을 하며 저희의 파트너 영업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의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물류센터를 동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물류 인원까지 함께 배치를 하여서 현재 총 10명의 인원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지출은 사실 좀 막역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풀필먼트가 되지 않고 하나의 구멍이 나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패션 브랜드들의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의 풀필먼트적인 수출을 환경을 고민을 하고 여기에 IT를 통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이 아는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로 더욱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긴장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역분은 손을 들고 심상열 대표님. 네, 대표님 발표 원래 더 잘하시는데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긴장을 먼저 푸시고요. 지금 웃음처럼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다른 심사위원님들 질문에 앞서서 저는 앞서서도 사회 봐주시는 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저는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만 발표 시간 관계상 좀 분량을 일부러 더 줄이신 것 같아서 디켄트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페이지에 간단하게 파트너사에 대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 파트너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디켄트의 개발까지 이어진 좀 그 협력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사업자가 있지 않으면은 중국의 외환을 한국으로 빼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지금 슈페이 그리고 여러 가지 미니 프로그램 결제 툴을 통해서 중국에서 나온 매출을 역직구 형태로 한국 사업자로 매출로 꽂을 수 있는 그런 핀테크 서비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PG 사업으로 역량을 저희와 함께 같이 키워나가고자 여러 가지 홍보비 서포트뿐만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저희의 그 솔루션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듯 저희가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외환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셋과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LF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는 헤지스를 저희가 독점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고 LF의 4개 브랜드를 중국어로 다양한 라이브 방송, 홍보 그리고 온라인 역직구몰 입점을 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대행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좀 큰 기업들과 좀 저희가 코퍼레이션을 하고 있을 만큼 되게 좀 탄탄한 브랜드라고 저희는 회사라고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이 되게 길어지는데 엊그저께였어요. 사실 신세계면세점기와 저희가 내수통관품을 중국으로 유통을 하는 정식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이만큼 면세점 업계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통관 루트 그리고 물류 루트, 경산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을 조금 더 중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계속해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조언이나 피드백도 괜찮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심사역분들 계실까요? 네, 정인혜 이사님.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로는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 시장을 타겟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중국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으신 것 같고 LF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는 지금 진출을 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시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시장을 먼저 타겟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비 자체가 온라인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챗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 특히 싱가포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고가 이상의 의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싱가포르는 현재 쇼피랑 이제 같이 이 온라인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11월 중순에 제가 아마 싱가포르 이제 출장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제가 랜드마크 백화점의 편집샵 형태로 저희 디켄트를 오프라인을 먼저 선보를 드리고 반응이 있는 상품을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고 쇼피파이를 통해서 동남아로 조금 더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온라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는 온오프라인 O2를 성격을 많이 띠게 될 예정이고요. 사실 글로벌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중국과 아시아권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능성을 제일 높게 봤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아시아에 좀 집중을 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참 봐서 조금 더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심사역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다면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에이전시팀 송지연 대표님의 IR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익명으로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화성시에 인재들이 많네요. 에이전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미수 아나운서님 목소리도 좋고 너무 예쁘셔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기업 대표님들에게 좀 응원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익명으로 남겨주신 분께 제가 커피 디저트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연락이 갈 테니까요. 메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일항택의 이재복 대표님입니다. 일항택은 대국민 통신료 인하와 통합 품질 서비스 향상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주파수 간섭 원천 제거 기술 기반의 통합 장비 구현으로 통신사 통합의 저비용과 같은 간편 구축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식회사 일항택 이재복 대표님의 IR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걸 걸러주는 것처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파 주파수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는 통과시키고 타 사업자는 걸러주는 5G 통신 부품 전문기업 일항택입니다. 저희는 소비자 스타트업 100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년간 100개를 뽑는 연 20개를 뽑는 기업인데요. 부품 기업으로는 작년에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강서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혁신 국가대표 1000에 인증이 되었고요. KI 유니콘 그룹에 저희 선정되어서 국가의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단말기의 불편함들. 하지만 이것은 단말기 문제라기보다는 통신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혼잡해서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파수의 간섭 때문이죠. 주파수의 간섭은 통신 품질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의 간섭의 염려 때문에 통신사별로 개별로 장비를 구축, 설비, 유지, 보수했습니다. 저희는 주파수 간섭 없는 통신사업자 통합 부품 기술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왼쪽이 종래 방식으로 안테나로 연결하는 기술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상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와이어 방식으로 안테나로 연결했을 때 다중대역 간의 주파수들이 간섭으로 인해서 통합 부품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그 집에 있는 와이어를 다 걷어내고 와이어 리스 방식으로 비접점의 방식으로 공용포로 활용한 안테나 결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부품이 간소화되다 보니까 생산성은
증가되고 또 함체나 사이즈는 가격 경쟁이 없게 되고 무엇보다도 탁월한 자본 요인이 개선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놓고 A, B, C사가 개별로 구축되어 있다면 저희는 A, B, C사를 하나로 묶는 통합 부품 기술을 통해서 장비 세대가 한 대가 되게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는 설비 구축비가 3분의 1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구축비는 통신 소비자에게 통신료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건축주는 여러 가지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동통신 사업자, 소비자, 건축주 모두에게 유익한 부품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현 기술입니다. 공용화망에 설치됐을 때 통신사별로 각자 구축을 했을 때와 ABC사를 하나로 묶게 되면 그만큼 간편 구축의 솔루션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용화망이 아닌 비공용화망의 사업자일지라도 장비 바깥단에서 서로 간에 주파수 간섭이 없다면 이 또한 스마트한 저비용으로 간편 구축을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창업 첫해 버라이즌 식으로 매출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는 61억을 했고요. 이미 올해는 작년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120억 이상의 매출을 이루고 2024년 IPO를 위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G를 논하고 있지만 글로벌 통신 시장은 2G, 3G가 80% 이상입니다. 2G, 3G 하지만 LTE를 쓰고 있는 나라가 20%가 채 되지 않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틈새 시장을 통해서 지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RF 특성, 결합 기술, 자본지수, 생산 지속률, 공용화, 사이즈, 가격적 면에서 전집해서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통신 1세대는 기술 기반 중심 시장이었습니다. 3세대를 지나면서 중국과의 기술 편차가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휴업, 폐업 전업을 했습니다. 4G가 확산되고 있고 5G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이랑텍에는 더할 나위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의 기술로 저희들은 작년에 일본 통신 사업자에게서 70억 상당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JRC, 화웨이, 베트남의 현지 법인을 통한 베트남의 수출,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런던 도시공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는 미국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에 공급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베트남 통신사업자 비에텔에도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9건의 지적자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는 100억 이상의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맞는 생산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직접 공급하는 것과 협력사와 함께해서 간접으로 공급하는 매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5대5 정도 됩니다. 시장 및 규모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채널을 통해서도 CAGR이 15% 이상 국내와 해외 시장들이 꾸준한 성장이 있을 거라는 지표입니다. 이미 LTE는 97만 국의 전국 기지국방이 다 되어 있지만 5G는 갈 길이 멉니다. 5G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LTE 하나당 18개의 기지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가들이 전국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저희의 부품 기술로 ABC사를 하나로 묶는 저비용 빠른 구축이 가능한 부품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2,500억 이상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통신 부품입니다. 국산화가 시급합니다. 저희는 5G에 대한 것들이 이미 주요 부품들은 국산화했고 일본으로 현재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입니다. 주파수 간섭에 대한 솔루션으로 LTE와 5G를 고도화시키고 글로벌 통신 사업자 전시를 통해서 해외 고객사를 직접 발굴하고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베트남 생산 라인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파수 간섭 제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매출을 기반을 만들고 인빌딩 공용화, 기지국 공용화를 통한 매출의 다변화, 앞으로 향후 6G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인력들입니다. 시장에 필요한 제품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선행 개발을 통해서 혁신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연구기관인 에트리하고 차세대, 저조궤도 중궤도 위성 부품을 현재 선행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랑과 이랑텍, 결실을 이뤄내는 기업의 뜻입니다. 저희의 제품들이 많이 설치될수록 국민들의 통신 품질이 유지가 되고 대국민들의 통신 인하가 가격이 되는
이랑텍의 품격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존재하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핵심 부품 기술, 통신 부품 전문기업 이랑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랑특의 이재복 대표님의 IR 발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역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조언이나 피드백도 괜찮습니다. 네, 성낙환 심사역님. 네, 대표님. 예. 그 혹시 버라이즌 향 매출이 지금 17년부터 발생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올해 매출 121억 가운데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번 달 기준 10월 기준 마감해서 한 90억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은 PO들까지 합치면 120억은 무난히 돌파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고객사 개발하실 때 국내 어쨌든 이 서비스가 좀 확산이 되려면 국내 그 통신사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국내 그 통신 3사는 그렇게 고객사로 확보하려는 전략은 갖고 계신지. 저희가 창업했을 때는 이미 국내 쪽에서는 LTE가 정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쪽에 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를 놓고 하게 됐는데 2019년부터 5G가 시작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G 공용화망에 들어가는 필터는 LG, SK, KT 저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네, 김윤기 대표님. 그 발표는 잘 들었고요. 혹시 그 2G부터 해서 5G까지 봤었을 때 그 부품에 좀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어느 쪽 포션이 좀 더 크다고 보세요? 2G와 5G의 부품의 구현의 기술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파수의 혼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제품 군들에 있어서 주파수가 높으면 물리적으로 체적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5G는 좀 고대기니까 그만큼 가격이 통상적으로 LTE 기준으로 했을 때 제품의 가격들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LTE 정도 했을 때 제품 하나를 제 판매에서 한 50만 원 정도라면 5G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제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변보선 심사위원님. 대표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현재 LTE 5G 시대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조금 인상 깊었는데 그럼 현재 기존에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던 플레이어들은 왜 LTE랑 5G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LTE 전국망이 약 8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죠.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만 바라봤을 때는 그때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전환하거나 포기를 했습니다. 5G가 시작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그때는 사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군수업체로 전락했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을 접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들도 국내만 바라봤다면 사업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데 국내 시장만 바라보면 5G가 곧 끝나지 않느냐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바라보면 5G는 이제 걸음마입니다. 채 2%가 되지 않습니다. 5G를 서비스하고 있는 나라가 비대면 비접촉 시대,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고 끝나가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도 통신 기관망 사업입니다. 뭘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구현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뭐 많은 걸 한다 할지라도 속도에 대한 통신 속도들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금 2G, 3G를 하고 있는 80%의 글로벌 통신 시장은 LTE를 전환할 것이고 LTE를 하고 있는 나라는 전국망을 이룰 것이고 이루어진 나라들은 5G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통신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강천수 변리사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향후에 뭐 자율주행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 5G 같은데요. 제 궁금한 게 지금 그 그러니까 타겟 기술이 RF 통합 필터 같아요. 그럼 아까 SK랑 LG랑 KT에 각각 그 RF 필터를 납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각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지국에 각각 들어가는 RF 필터를 제공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3사의 각 주파수를 다 필터링할 수 있는 통합 필터를 납품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5G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함께 살펴보면 통신 가입자를 50% 가지고 있는 SKT, 30% 정도 가지고 있는 KT, 20% 갖고 있는 LG 플러스, 20%가 50%처럼 구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것이 공용화망이라고 함께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용화망. 하나의 장비에 저희 제품들이 LG나 KT, SK 들어간 제품들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거죠. 어느 누구를 꽂아도 5G가 다 되게. 실제로
건물이 빌딩이 10개가 있다면 50% 갖고 있는 SKT가 그 빌딩 5개를 구축 유지 보수하고 KT가 3개, LG가 2개 그런 식으로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공용한 망들에 대한 것들은 통신 사업자 개별 구축이라는 것은 통신 사업자들은 구축을 하면 그걸 투자를 걷어내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통화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용화망들은 우리나라처럼 성지 사업자가 직접 하든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인빌딩에 있는 건물주가 직접 설치를 하든 공용화망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공용화망들이 통신 사업자들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가장 못했던 이유들은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간섭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번에 영국에 나가는 지하철 도시공사도 공용화망으로 장비 한 대로 통신 사업자 4대 사업자 다 통신이 되는 그런 부품 기술입니다. LTE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통신사들이 각각의 그 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LTE 같은 경우에는 각각 통신사들이 각각의 기지국을 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 예. 그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는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국내 정도 되나요? 시장을 네, 국내 시장이요. 국내 8년 전 LTE 같은 경우는 통신사별로 다 개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이런 부품 기술에 대한 수요도 없었고 저희가 창업을 한 이유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요. 통신 장비들을 개별 구축하는 중복 설치들에 대한 그 고민들, 통합 설치가 왜 안 될까에 대한 그것이 저희들이 창업의 기반의 열쇠가 되었던 건데 실제로 그때는 다 개별 구축을 통했기 때문에 8년 전에 저희 쪽에 있는 동종업계에서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이제 많이 국내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다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희망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환을 한 건데 LTE 시장 같은 경우는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용화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제가 됐다든가 통일사업자들이 함께 합의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개별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복잡한 필터 결합이 아닌 단순 필터들에 대한 그걸 이제 두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송순 시수만 합치어지는 그런 단순 필터들을 통해서 주파수별로 다 개별로 구축했던 시대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심상열 대표님. 예, 대표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그 앞서서 또 화성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님께도 미리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송출의 오늘 좀 취지가 이건 질문보다도 온라인 송출의 취지가 취업까지 좀 연계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이랑텍은 또 더군다나 이제 한창 성장을 잘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이 있는 기업분 그 미취업자분들한테 기업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저희는 2017년도에 4명이서 창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36명, 올해 지금 57명이 됐습니다. 올해 20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하면 많은 분들이 좀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가면 고생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들은 저희가 회사를 메이커할 해갈 수 있다는 큰 장점, 성장의 속도와 함께 쉐어할 수 있다는, 성과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저희는 동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좀 채용하고 싶은 회사의 낮은 브랜드 때문에 저희들을 알릴 수 있는 또 B2B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좀 이게 저 아직까지 만약에 취업에 대해서 만약 혹시 IT 쪽에 관심 갖고 계시다면 이랑텍에 한번 노크해봐 주시면 저희가 함께 성장해가는 앞으로 지나온 4년간 저희가 자가로 건물을 글로벌 수요에 맞는 큰 건물을 하나 얻었는데요. 앞으로 제2 창업은 IPO를 향해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도전해 주시면 이랑텍을 한번 노크해봐 주시면 또 인터넷에 이랑텍이라고 치면 저희에 대한 회사 소개도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저희들을 살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랑텍 이재복 대표님의 IR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IT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랑텍으로 문을 좀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화성에 정말 가고 싶은 분이 계시죠. 일론 머스크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스타링크 시스템에 쓸 수 있을지 검토해봐야겠군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댓글이었는데 제가 이분께 커피 앤 디저트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잖아요. 그 안에서 좀 여유롭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회사 반프입니다. 반프는 자율주행 타이어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기업으로 자율주행 차량 도입 시 운전자 과실을 제외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타이어 파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식회사 반프 유성한 대표님의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주식회사 반프의 저희 강윤아입니다. 오늘 대표가 좀 일이 있어갖고 좀 대신 참관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식회사 반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타이어 산업의 그 디지털화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세하게는 자율주행 차량의 타이어 안전 시스템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시티브하네요. 배경은 주지하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센서가 증가합니다. 그 센서가 증가하는 건 다 대부분 비주얼 센서인데요. 그 비주얼 센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어차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고는 대개 88%가 대부분의 운전자 과실이고 그런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원에 의한, 그러니까 휴먼 에러에 의한 그 사고는 예방이 되지만 뭐 제거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완전 퍼펙트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그 12%에 대한 타이어 사고라고 하는 부분, 타이어와 연계되어 있는 사고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의 타이어 사고는 굉장히 그 치사율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12%라는 숫자가 교통사고에서 대부분 트럭들이 발생시키는 사고가 12% 정도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었고, 예. 이 부분은 실시간 타이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타이어 센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콜렉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선은 타이어 헬스케어, 그다음에 타이어 컨택 에어리를 통한 그 비이클에 대한 그 스테빌리티, 그다음에 더 나가서 데이터가 축적되게 되면 로드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기초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피처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타이어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압력과 온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워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택 에어리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마찰 계수하고 그다음에 타이어의 폴스를 통해서 차량의 폴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동 관계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연결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비클의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인텔리전트 타이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중국에는 이제 그 안전주행 차량,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실질적으로 비전 센서에 의존하던 거에 대해서 기후 조건이 악화되거나 할 경우 혹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그런 그 리스크 팩터들을 줄여낼 수 있는, 결국에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드밴스 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로드 인포메이션이고 인프라에 대한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도로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토목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한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팩터가 타이어입니다. 그 타이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술을 기초로 하게 되면 아이스, 그러니까 블랙 아이스라든가 웻, 그다음에 드라이 이런 컨디션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차량을 타고 다니시다 보면 아스팔트가 깨지고 하는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공사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도 도로 관리할 때는 페트롤카를 이용하고 사람들이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근데 그쪽 1년에 적어도 한두 명의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이클로 해결하자는 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현행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타이어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TPMS 이외에는 없습니다. TPMS는 갖고 있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냥 온도하고 압력만 측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위치가 타이어 내면에 붙는 게 아니고 대부분 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 부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타이어 회사들은 전부 내면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타이어 센서가 안에 있으면 리얼 타임으로 그리고 수명 기간 동안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으려고 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를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메인으로는 이제 타이어 헬스케어가 가장 이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선진사들의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선진사들은 뭐 글로벌 탑티어들, 뭐 미쉐린, 브리지스톤, 구디어, 뭐 컨티넨탈 이런 업체들을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광고들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상용화돼서 나와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고 미쉐린하고 피렐리가 일부 극소수층을 향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보이냐면 센서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테크니컬 레디니스 좀 사업적으로 준비된 단계들이 대부분 상용화라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그런 부분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쉐린은 트랙 커넥트라고 해서 이제 경주하는 그 레이서들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잠깐 쓰는 거. 그다음에 사이버 타이어라고 해서 이제 그 피렐리 같은 경우는 맥라렌 같은 그 고급 차종의 스포츠카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가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원 공급 기술이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한 부분은 이제 회전체에 끊임없이 전원을 공급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센서들을 하나로 일체시키는 인티그레이티드 융합된 센서가 필요하고요. 차량의 속도와 상관없이 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시간 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뤄낸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타이어는 밸런스 때문에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량도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디스턴스가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상시 전력이 많아야지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계속 뿌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타이어 그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기술 기초로 해갖고 타이어가 변화 전후로,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러니까 점선으로 보이는 게 그 사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드가 마모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마모가 되면은 피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로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피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 도로가 웨트하게 되면은 피크가 듀얼로 바뀌는 이런 형상들을 관찰해냈고요. 그걸 AI로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팩터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패턴화시켜서 중국에는 안전 시스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여기 열거돼 있는 기업들은 그냥 상용 모델이 아니고 그냥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냥 인터넷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타이어 매니지먼트입니다. 근데 그 고객 관점에서는 안전 정보를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 관점에서는 지금 그 타이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어떻게 디지털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 결국에 그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고객 정보를 다이렉트로 받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를 만들어 갈까. 결국에는 골든 배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든 배치는 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동시에 생산을 합리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베이직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차량에 이제 장착을 해서 테스트하는 비디오거든요. 지금 여기 임의로 저희가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 걸 보기 위해서 LED를 달았습니다. 이게 차량이 주행하고 있을 때 여기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전원이 이 안에 있는 센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컬렉션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뭐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연결해야 되고요. 이제 뒷부분은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어는 한 1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80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 중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시장, 그 타이어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자율주행 시장을 녹화하고 있고요. 그 시장 자체도 2.3빌리언에서 80빌리언 정도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에스티메이션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 전략은, 시장 전략은 우선은 이제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 가장 기술적 난점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물류 대란도 이슈가 걸려 있는 그 트럭 타이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기초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노이즈를 만들고요. 그래서 시장 기술을 선도하고 북미 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시장 전체에 트럭 타이어만 43빌리언 정도의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의 스텝업을 시작해서 자율주행 트럭, 그럼 자율주행
차량으로 그리고 일반 차량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트럭 타이어 전문 엔지니어 쪽에 있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투자한 자율주행 트럭 회사 이쪽들하고 좀 논의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모델 드리면 저희 뭐 에어비앤비처럼 타이어 교체를 통한 그 커미션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저희가 이 안전 시스템을 공급하고요. 이 웨이모나 크루즈 자율주행 패신저카 선도 업체들한테는 타이어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고 그 저희는 비딩이나 기타 이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사전 정보를 기초로 이게 타이어가 마모되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마모 정보를 미리 읽어서 사전에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업체들을 나래비 세워서 여기서 셀렉션을 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5명이긴 한데 저희 소프트웨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을 하려면 한 3-40명은 더 이상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표이사 그리고 저희 CTO 그리고 제가 여기 포지션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뭐 전문 베테랑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 팀장은 중국어를 전공하고 거의 뭐 중국 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조업의 그 가장 난국인 그 중국에서 저희가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 베이스로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뭐 짧은 역사지만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 벤처를 스타트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하이어라고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좀 바쁘게 뛰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어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한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타이어를 끌어온 기술은 러버 인더스트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냥 뭐 도넛 찍는 고무 산업이고요. 근데 이게 바뀌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 바뀌는 시기는 다른 게 아니고 센서가 시작됐거든요. IoT 센서에 대한 부분을 많은 그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사들이. 그래서 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사실은 측정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메소드를 많이 개발을 했지만 이제 다이렉트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다가왔고요. 저희를 통해서 다들 그냥 상용화에다가 그 기초 모델만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 러버 산업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이름은 그 비긴 어 뉴 퓨처로 저희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산업 그 안전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반프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프의 IR 발표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역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준학 부사장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BM이 결국 각 트럭 오너들 혹은 트럭 드라이버들에게 이거를 구독 서비스로 받는 겁니까? 예,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패신저를 먼저 하려고 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독 형태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독 형태로 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제들은 지금 저희가 조금씩 좀 풀어나가고 있고, 저희가 작기 때문에 저희 힘보다는 저희랑 같이 일하는 북미 회사가 좀 파워를 더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경비와 수입이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도 없고 꽤 코스트가 꽤 나올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베네핏을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들어가지고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타이어 회사들은 이걸 못해서 다 안달이 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수익 모델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계약 맺는 거 거기서 내고하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수익 모델은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원래 저희는 패신저카 위주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저기 타이어 트럭으로 저기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공개를 드리지 못한 거고요. 실질적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뭐 염두하시는 뭐 퍼센트로도 2자리는 나오거든요.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한솔 회계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우선적으로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는 이런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기존의 타이어 플레이어들이 뭐 대표적으로 한국 타이어가 있겠죠. 그런 플레이어들과는 좀 접촉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국내를 타겟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타이어 산업, 타이어 인더스트리가 갖고 있는 보수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지금 이 IoT로 러버 인더스트리 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타이어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의 되게 하이 레벨들은 전부 케미스트리 아니면은 그냥 뭐 저기 다이나믹스 위주시거든요. 근데 이 전자 쪽은 달라요. 근데 모든 타이어 회사들이 공통적인 게 전자 관련 기술 그런 쪽 계신 분들은 전부 외지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선진사는 다릅니다. 뭐 컨티넨탈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회계사님? 네. 신진현 이사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실 타이어 안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기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계속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자율주행 차량에서 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랑 제가 그 중간에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전에 관해서라면 현재도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쪽으로 타깃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본이고요. 타이어 센서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TPMS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압력만 측정하거든요. 온도는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뭐 릴레이션을 따지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템퍼레처의 메저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어 회사들이 왜 그 자율주행에다 붙이려고 하냐면 우선 이제 그 단지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고 커넥티드 카라든가 일렉트릭카가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테슬라 타이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일반 내연기관의 타이어 교체 주기는 4년에서 5년을 얘기를 하지만 전기차는 하중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타이어를 거의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뭐 고급차 타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보시면 타이어 관심 안 두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시스템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갖다 놓으면 장거리를 운전하기 전에 정비소가 없는데 이 타이어가 지금 트레드가 어느 정도 마모됐는지가 읽어지고 그걸 기초로 내가 이제 더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펑크가 나서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것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그걸 잡아줄 수 있고요. 그게 디텍션 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정비소를 연결해서 타이어 교체를 바로 해라. 그리고 너가 원하는 타이어가 뭐 브리지스톤이면 브리지스톤 뭐 등등 해서 이걸 리스트업해서 바로바로 연계를 한다는 게 그 저희 사업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럼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게가 포인트라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트럭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아주 장거리 운행을 하고 위험성이 굉장히 문제되는 건 지금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현재 기준으로 또 기술이 충분하시니까 그 바로 진입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꼭 타겟이 미래에 이제 자율주행차나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5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걸 그리다 보면 한 30-40명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앱에 올려야 될 거 관리할 거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투자를 우선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솔루션을 담는 그 트럭 사업 쪽에는 저희가 왜 중국에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냐면 중국에서 저렴하게 이 센서들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저희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아이고 자꾸 어디 갔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비싸면 안 합니다. 저희는 목표 자체가 10 언더로 가보자 하는 거거든요. $10 언더의 컨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격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미쉐린 모델은 한 500불 정도 하거든요. 500불 정도 되는 걸 뭐 쉽게 달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500불짜리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정인혜 이사님. 저희 센서가 지금 타이어 4짝 다 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트럭은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걸 BM을 하실 때 사실 보험사하고 연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비용이 좀 높았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뭐 컨택하고 이렇게 디벨롭하기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사랑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걸 장치를 하게 되면 DTG 같이 그 디지털 타코그래피 같이 지금 그 법제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그걸 비싸니까 설치는 하는데 그러면 보험사에서 메리트를 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도 저희 뭐 기회가 되면 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라 거기까지 좀 발을 뻗지는 못하고 있는 거라 조금 저희도 아쉽습니다. 예. 네. 성낙한 심사위원님. 대표님 아까 그 미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먼저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미국은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있으신 건지. 타임라인은 아마 올해 저희가 샘플을 보내서 POC가 끝날 거거든요. 네. 예, POC가 끝나게 되면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에 대한 그 테스트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 투심플이나 아니면 가틱이라고 하는 물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얘는 롱홀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전용 자율주행 차량이고 트럭, 그리고 가틱은 이제 단거리 그냥 그 작은 소형 화물 자율주행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목되는 부분은 저희 협력사랑 일정을 좀 최대한 지금 당기려는 게 목적이고요. 미국도 지금 물류 대란이 그 인원 이슈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기술로 인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반프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프 대표님이 그 발표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반프 이사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십니다 라면서 익명으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응원의 댓글들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4차 산업 자율주행에서 타이어 부분 빅데이터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던데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반프의 IR 발표를 보고 이해가 잘 됩니다. 반프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라면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응원의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타이어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전 안전 점검도 가능한 기술이니 놀랍네요. 반프 응원합니다 라면서 응원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세 분께 커피와 디저트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원클래스입니다. 원클래스는 가정용 공기청정 에어샤워 시스템 개발 기업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바이러스 등의 외부 오염물질을 토네이도급의 초고속 청정 공기 분사를 통해 제거해주는 에어샤워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식회사 원클래스 김형수 대표님의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클래스의 대표 김형수입니다. 올라와 보니 밑에서 보던 거하고 확실히 틀리네요. 저희 회사는 5년 전에 반도체 공장과 바이오 공장의 클린룸 환경을 설계 및 시공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초미세먼지나 황사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보다는 잘 모르실 텐데요. 그 초미세먼지에는 이산화탄소, 포르말데히드, 라돈, 알레르기 유발물질,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에는 여러분들이 의료 또는 신체에 묻혀서 여러분들이 귀가 시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에까지 위협을 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2010년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2010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그 유해물질들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미세먼지 제거 기술이나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제거 기술에 대해서는 딱히 혁신적인 제품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마스크와 백신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마스크 역시 집에 들어가면 벗는 게 일반적이고요. 혹시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이러스성 감염주기는 현재 5년에서 6년 주기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기는 우리는 또 예측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바로 우리들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집안에까지 배달을 한다면 안 되겠죠.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집안에 공기청정기 한 대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방마다 한 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를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의 폐 속으로 일부가 흡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 남아도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명은 인포레스트입니다. 설치 장소는 아파트의 현관실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신발장에 빌트인으로 매립하는 타입과 현관실의 한쪽에 두고 사용하는 스탠드 타입,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인포레스트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기술 플랫폼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체에 묻어서 인입되기 쉬운 초미세먼지를 털어내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초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기술, 세 번째는 걸러진 유해물질 중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의 기술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의 이런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위협과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기청정기의 시장 규모는 국내 기준으로 5조 2천억이고요. 해마다 연평균 40%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수는 올해 기준으로 39만 호입니다. 작년도 역시 29만 호였고요. 매년 이와 같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포레스트는 22년도 내년도죠. 신축 아파트 분양시장의 25%대의 설치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품 수량으로는 1만 대고요. 매출로 치면 150억입니다. 그 다음 해인 23년도 내후년에는 전체 분양시장의 50%대의 공급 목표를 계획을 합니다. 23년도의 수준은 2만 대, 매출은 300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매출 성장 곡선입니다. 19년도에 일본발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저희 시장의 정체 시기에 잠시 매출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20년도부터 평균 매출 성장이 50%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도에 출시될 제품의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3%대의 성장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포레스트의 매출까지 더해진다면 매출 성장은 아마도 50에서 1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저희가 유효 시장 내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핵심 타겟 시장은 일단 2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선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의 초기 진입을 성공을 해서 빌트인 타입을 중심으로 50% 이상의 공급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한 해 분양 아파트의 공급이 3만 9천 호라고 한다면 약 한 2만 호 정도의 주택 시장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그리고 전체 유효 시장 내에서 100%대의 점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능과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헬스케어 기능이 추가된 버전을 개발을 해서 한 해 신규 분양 시장의 50% 공급 외에 사업 조직의 다분화를 통해서 스탠드 타입의 렌탈 사업과 B2C 사업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공급하는 것이 2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시장의 진입은 5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국내 시장과 B2C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5년 후에는 3천억이라는 매출 목표를 두고 동남아의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과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협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먼저 저는 크린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5년의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카이스트 출신이시고 LG전자에서 연구수석으로 근무하셨던 이상한 부사장님이 현재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미국의 엠버시텍사의 대표로 계시는 김민수 박사와 역시 같은 회사의 그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정환 박사 역시 같이 개발에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 역시 관련 분야의 전공과 많은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같이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품 개발 분야에 저를 제외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IT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대면 사업이고 제조업이라고 할지라도 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면 사업 가치 역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품은 현재 5개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최종 KC 인증까지 접수해서 인증을 기다리고 있고요. 얼마 전엔 굿디자인 전에 출품해서 굿디자인상까지 수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클린룸 환경을 설계 및 시공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저희의 기술력을 가정용 에어 샤워 분야에서 헬스케어 분야로 접목을 하고 거기에 또 집중을 하면 저희 회사는 글로벌 회사로 집중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분들의 많은 조언과 멘토를 부탁드리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IT 분야의 개발자분들 역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클래스 김영수 대표님의 IR 발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심사역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네, 김윤기 대표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2개가 있는데요. 일단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금 삼으신 것 같은데 신규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은 사실 좀 내용이 지금 시간 관계상 안 담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신규로 분양되고 입주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폐환기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의 시스템을 그 의사결정하는 쪽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진짜 뭐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가 건설사의 그 기획 담당하는 팀장들하고 미팅을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기존 주택 시장에 에어 샤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산업화되어 있는 산업형인 그런 모델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나 이런데.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건설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은 일단 그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 주택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니즈가 역시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조언을 드리면 일단 건설회사에서 그 건설회사 혹은 시행사 혹은 설계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단들은 좀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공용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들 보면 개별로 환기 그 회수 시스템 보면 필터 같은 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싶어서 아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보선 심사위원님. 네, 대표님 굉장히 좀 참신한 제품 기획하시고 발표도 잘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는데요.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개발한 이런 제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빠르게 좀 확대가 되려면 실제 사용하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유저들이 우리 제품을 써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런 효과가 정말 생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뭔가 바람을 불어서 먼지를 털어주고 그거를 제거해준다는 게 시각적으로나 체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효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유저들한테 우리 인포레스트가 이런 효과를 주고 있어라는 거를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치수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몇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 공기 중에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게 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 내부의 파티클이라고 하죠. 먼지가 없어지는 수량도 표현이 됩니다.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유해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필터링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지금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이미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보다 어떤 그 정성적인 부분이 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신진현 이사님. 네, 대표님 원래 그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이 이제 새로 신제품을 만드시는 개념 맞으시죠? 원래는 산업용 클린룸머를 원래 하시던 기업에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B2C나 아니면 건설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제품을 원래 산업용 클린룸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클린룸 환경을 이제 구축해 주시는 주 사업을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키워보시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작을 하신 거가 맞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린룸 환경을 조성을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클린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그 반도체 공장에 그런 어떤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엔지니어링 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에어 샤워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에어 샤워는 저희가 생산을 하고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링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원천 기술은 저희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원천 기술 하에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네, 혹시 이사님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2020년에 83억 매출을 하셨을 때는 대부분 매출이 이제 산업용 클린룸이나 거기에 들어간 에어 샤워 기반으로 매출이 나오셨던 거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배준학 부사장님. 대표님 잘 들었고요. 대표님 되게 좋은 제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사고 싶다, 우리 집에 두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단지 이제 대표님의 그 PT 방식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 PT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달에 한 6차례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 투자가나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점을 사실 이야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 설명하긴 하셨지만 어떻게 그러면 바이러스가 어디로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현관은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나?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해주고 얘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좀 설명해주고 아까도 다른 심사위원께서 어떻게 건설사에 최초로 들어갈 건지도 물어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8분 걸렸습니다. 5분 안에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서론을 오히려 줄여버려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론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는 게 되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서론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바꾸시면 되게 좋은 제품이니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네,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취업 연계형 데모데이인 만큼 구직자나 취업 관련한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저희 쪽에 이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분야를 2차로 이제 저희가 많이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발자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 어떤 이렇게 좋은 계기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양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1차는 OEM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양산 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때 되면 뭐 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까지 많은 인원을 아마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개발자분들과 아니면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회사에 좀 노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클래스 김영수 대표님의 IR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딱 1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네, 이로써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엑셀러레이팅 취업 연계형 데모데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모든 청중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4시부터는 현장에서 생활소비재 창업기업분들의 IR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뒤에 있는 전시 부스에서 모두 다 같이 사진 촬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김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